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식 국어학원 상동교육원에서 고3을 계속 맡고 있는 최범석 선생이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저희가 이제 고3으로서 가장 궁금했을 만한 부분을 아까 이제 전체적인 수능의 이제 입시의 입장에서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면, 저는 이걸 국어 입장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교육부 장관께서도 그렇고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국어 독서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국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학생들이 더 많이 혼란을 느끼고 또 많이 궁금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3 24학년도 이 수능에서 이슈가 공정수능론인데, 그 중에서도 독서 부분의 킬러 문항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서 부분의 킬러 문항이 뭐냐, 이걸 먼저 아셔야겠죠. 그래서 독서 부분의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요, 2019학년도에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었어요, 국어가. 그때가 이제 지난 2022학년도 수능 때도 엄청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때보다 표준 점수가 최고점이 1점이 더 높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보면 어떤 지문이 있었냐면, 중력이 서로 땡기는데 그 중력이 크기에 따라서 어떤 게 끌려오고 어떤 게 끌려갈까, 누가 더 그 작용하는 힘이 큰가, 이런 걸 말해주는 중력에 대한 지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문항 중에 하나가 3점짜리 문항이었는데 그 문항이 정답률이 5%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킬러 문항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2022학년도 수능에,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19학년도 수능은 조금 멀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2022학년도 수능에 이 지문 너무 유명하잖아요. 브레튼 우주체제 나오는 그 근본이제 그 지문의 문제 하나가 또 정답률이 5%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지문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준킬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25%에서 30% 정도의 정답률을 가진 문제들이 또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포진을 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해 수능에는 해겔의 변증법 지문의 3점짜리 문항도 정답률이 10% 이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대표적으로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두 킬러 문항은 사실은 유형이 살짝 다릅니다. 2019학년도에 나왔던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문제 자체가 어려운 킬러 문항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항에서 그 중력자의 이런 게 또 지문이 엄청 길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었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2022학년도 수능의 킬러 문항들은 조금 다릅니다. 지문 길이가 짧고 문제 자체가 물어보는 건 되게 간명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보들을 찾게 하는 문제들이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킬러 문항, 여기서 배제하겠다는 거는 그 두 유형을 다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길이가 길어서 교육 범위를 벗어나는,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는 지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문의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가 아니라 그 안에 이면적으로 들어있는 정보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서로 조합해야 되는 문항의 유형을 둘 다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난이도는 왜 있는 거냐면, 대학 입시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말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잖아요. 그 서열화된 대학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학생들을 좀 줄 세우는 용도로 변별력이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변별력은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항들을 배제하면 어디서 변별력을 키울 거냐라고 물어보면, 다시 이제 문항 난이도, 문항 자체, 선택지를 좀 변형하면서 문항 난이도를 올리는 쪽으로 아마 변별력이 변해갈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도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 왔냐면요, 아주 어려운 지문이 있을 테니까 그 지문을 좀 배제하고 나머지 지문들을 좀 선택적으로 풀어가지고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점수를 맞아보자,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조금 지도 방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 모든 문제에 다 도전하고 모든 지문을 다 읽어내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점수를 얻어보자, 이렇게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풀이를 조금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또는 선택적 풀이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문항 풀이를 다 하는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독서 부분에서 변화가 클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독서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탄한 점수를 얻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문학과 선택 과목에 대한 대비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에 있는 것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7종, 8종 이렇게나 되고 그 지문만 가지고 출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한테 이미 주어진 텍스트들이 있거든요. 그 텍스트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입니다. 그 이전에도 사실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연계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와 연계된 그 작품들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달라지는 수능이 달라진다고 해도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뒤쪽은 저희 이제 고3 선생님들 지금까지 같이 맡아주셨던 고3 선생님들 소개인데요. 여기 우리 아시죠? 고3의 이제 전체적인 틀을 맡아주셨던 이제 김도현 팀장님, 그리고 저는 고3의 전략팀장이고요. 그리고 우리 정시반을 맡고 계신 이제 우리 권대건 선생님, 그리고 우리 지하나 쌤, 그리고 우리 이상 선생님, 이렇게는 저희 상동교육원에서 같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김수민 선생님, 그리고 문원주 선생님은 청라교육원에서 아이들을 3년 동안 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진병원 선생님은 청라교육원에서 이제 독서와 그리고 이제 그 정시반을 맡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이렇게 걸어왔는데요. 앞에 교육과정 설명회에서는 저희가 12월부터 5월, 6월 그리고 내신 대비까지를 쭉 정리해 봤다면 지금부터 할 일들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6월 모평이 이미 있었죠. 중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말 내신고 기간에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필요한 친구들은 와서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자기 위치를 알려줄 거니까요. 28일에 모의고사 성적표가 발송이 이제 배부가 될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자기가 위치에 있는지 대충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여름 학기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이냐? 첫째로는 저희가 수능 완성을 소화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2월부터 지금까지는 수능 특강을 중심으로 해서 수능 특강에 나오는 작품들을 해석하고 다시 분석해보고 내신 대비도 해보고 하면서 수능 특강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다음 이제 연계 교재에 있는 수능 완성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 과정을 저희가 7, 8월에 진행하게 될 거고요. 9월 이후에는 파이널 두 번째 시즌이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희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연계 변형된 문제집, 다들 아시겠지만 이감 교재를 사용해서 간슬개와 이감의 실전 모의고사로 계속 실전적인 수업과 클리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뒤쪽을 보시면 저희가 7월 달에 주차별로 수업할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능 완성이 처음이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 미리 예측하고 미리 계획을 짜놓은 거거든요. 수능 완성은 이미 나와 있어요. 5월 중순에 이제 출간이 됐고요. 저희가 수업이 7월 달에 들어갈 뿐입니다. 유형편이 있고요. 유형편에는 전체적으로 10개 정도의 작품이 들어있어요. 비문학과 문학으로. 그 10개 작품을 저희가 7월 8일과 15일에 나눠서 수업을 하고요. 그때 과제로 수능 완성 실전편 1회와 2회가 진행이 되고요. 간세개가 같이 부교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3주차부터는 이미 풀어온 그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 시간에 문제를 따로 풀지 않고요. 수업 시간에는 그 지문에 대한 해설로 채워질 예정이고요. 필요한 작품들만 뽑아가지고 또는 이제 진짜 중요한 작품들을 선정해가지고 또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웠던 문항들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쓰기는 계속 해야 되는데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작년에도 고3을 여기서 계속 맡아와가지고 아이들하고 끝까지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같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뭐였냐 하고 설문조사를 좀 했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간쓸개를 계속 하면서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에서 자기가 놓쳤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전 모의고사 80분을 다 채워서 매주 성적표를 주고 자기 피드백 해주는 것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시간 배분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수능을 해보진 않았으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걸 잘 못 느끼겠지만 실제로 경험해보고 나면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인지를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뒤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수능 완성을 주교재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능 완성으로 7주 수업을 나가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감 모의고사를 계속 진행하게 될 겁니다. 매주 클리닉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클리닉 시간은 좀 이따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쓰개가 부교재로 나가는데 간쓰개는 파이널 시즌부터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변형 문제, 연계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앞에서 수능 특강이 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 수능 특강을 전혀 안 다룬 학교들도 있어요. 내신 기간에. 그건 굉장히 약점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부분 보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될 겁니다. 자, 뒤쪽을 보시면 클리닉은 매주 1회씩 와서 80분 문제를 풀고 피드백을 40분 정도 받고 가는 형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제 많이 질문을 들어요. 뭘 들었냐면 시간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사실은 모의고사 시간 배분이라는 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선생님들 중에도 일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15분 안에 풀어야 돼. 문학은 30분 안에 풀어야 돼. 합쳐서 45분이지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독서를 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어떤 문학이나 지문의 난이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항상 모든 모의고사마다 지문이나 문항의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학생들이 그걸 실제로 자기가 겪어가면서 자기한테 맞는 시간 배분과 풀이법을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원들이 저희가 뭐 윈터스쿨을 간다든지 서머스쿨을 간다든지 뭐 경험 있으신 친구들이 있을 텐데 거기 가서 국어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완전한 모의고사를 풀지 그 전에는 뭐 하프 모의고사니 미니 모의고사니 해서 학생들에게 시간 배분을 스스로 연습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저희 학원이 이거를 매주 매달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어학원 중에서도 전문학원 중에서도 이런 학원이 많지 않습니다. 이 커리큘럼이 굉장히 중요한 커리큘럼이에요. 본인의 시간 배분을 연습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수능 시간에 수능날 선생님이 옆에 와서 야 여기까지는 15분 안에 풀어야 돼. 여기까지는 20분 안에 풀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를 여기에 이 지문을 넘기고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문을 보고 내가 어떤 지문에 어떻게 익숙한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시간 배분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클리닉 모의고사 이거 굉장히 참여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반의 특징은 이겁니다. 언매와 화작을 나눠 볼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문학, 독서, 선택 과목 이렇게 배분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최상위반이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저희 재원생의 한 15%에서 30% 사이에서 뭐 당연히 모의고사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 중에 학습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친구들에게 최상위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성장반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월 원래고사가 진행이 될 건데요. 이거는 동기부여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그동안은 저희가 2년 반 동안 계속 뭐가 있었냐면요. 중간 목표 지점이 있어요. 중간 목표 지점. 뭐냐면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다음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중간 목표 지점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내신이 끝나잖아요. 그러고 나면 저희한테 어떤 목표의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최저 중요해 나 정시 끝까지 갈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내적 동기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고사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거고요. 같이 하면서 실력 향상됐을 때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친구들 뿐만 아니라 실력이 향상된 친구들에게도 저희가 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끝까지 사실은 특강은 저는 AS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 제품을 팔고 저희 이제 AS를 해준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AS 받는 특강 요 부분들을 저희가 해나갈 거고요. 하나씩 차례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모의고사를 매주 실시해서 시간 배분 연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저희가 지금까지 써왔던 피드백지 있잖아요. 거기서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지난번 시험의 고전 시가가 어땠는지
지난번 시험에 인문 부분이 어땠는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나가면 1대1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약점을 실제로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러면서 입시에 관해서 궁금했던 점, 물론 저희가 완벽하게 아까 소장님처럼 저희가 직업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졸업을 하면 제가 19번째 고3을 이제 내보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의 수능이나 입시의 변화를 같이 봐왔고 다른 선생님들도 저와 함께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입시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할 수 있는 클리닉에 반드시 참여해 주세요. 클리닉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지가 제공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야별로 잘라져 있거든요. 내용들이. 그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그 전 주차와 그 다음 주차의 변화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요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뒤쪽을 보시면 클리닉 시간표는 저희가 이번에 선생님들이 아침잠을 포기하고 학생들에게 맞춰서 수능 시작 시간에 맞춰 드릴 거예요. 이거 박수가 쳐져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사실 학원 강사는 밤에 늦게 이제 퇴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표가 뒤로 누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는 편이시거든요. 근데 8시 40분에 나오셔서 수능 시작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아침에 머리를 풀고 다른 과목 공부할 수 있게 수, 목, 금에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요 시간대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어쩔 수 없으면 뒷시간대에 오셔도 되는데요. 요 앞 시간대에 와서 시간표를 수능에 맞게 해보는 연습을 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청라도 선생님들께서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특히나 어느 요일이 좋냐? 목요일입니다. 왜죠? 수능이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템포에 맞춰서 처음부터 생활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로 연결하셔가지고 그 뒤에 수학을 모의고사를 보신다든지 그 뒤에 점심을 먹고 영어를 보시고 그 뒤에 탐구 과목을 공부하시고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짜주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클리닉 시간표는 담당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정규 시간표는 토요일 9시, 1시, 4시, 7시에 상동에서는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엄매 이렇게 써있죠? 여기는 엄매 친구들을 위한 반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화작 친구들을 위한 반이 2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요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짰냐면요. 사실은 학생들 중에 본인은 화작인데 시간이 요 시간에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요. 1시간 늦게 와서 앞에 1시간을 듣고 가는 거죠. 뒷시간에. 그래서 5시, 그러니까 2시부터 5시 수업을 하나 더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선택 과목을 맨 앞 시간에 해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맞춰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안 맞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 원래는 요 시간이 화작 시간입니다. 그리고 요 저녁 타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선생님들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요 앞타임에 저희가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요 앞타임에 3반에서 4반이 개설되거든요. 선생님들 다 오셔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남아서 이 수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 이제 물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하니까 그 마음에 같이 해주는 거지만 선생님들의 희생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선생님들의 희생이라고 하냐? 제가 안 하거든요. 제가 안 하고요. 다른 선생님들께서 하시니까 다른 선생님들께서 하시니까 그분들의 희생을 또 노고를 알아달라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에도 똑같이 자, 여기 최상위반 보이시죠? 최상위반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9시에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최상위반 수업을 듣고 싶은데 자기는 시간이 안 된다 하시는 친구들은 저희가 그런 친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하나 정도는 더 최상위반을 개설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차후에 담임 선생님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라는 똑같습니다. 시간표 똑같고요. 확인하시고요. 청라의 최상위반은 일요일 9시 타임에만 진행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자, 원래고사가 있는데요. 원래고사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클리닉 때 봤던 주차별로 쌓인 모의고사의 최종적인 어떤 결과물을 보는 그래서 요거에는 약간의 포상이
돌아가게 되겠죠. 전에 정시반끼리 이 원래고사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치킨 뭐 이런 거 나갔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특별히 원장님하고 저희가 이제 7월, 8월, 9월, 10월 4번만 남았잖아요. 조금 더 좀 강력한 동기부여 상품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성적표를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적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분야별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특강인데요. 특강은 독서, 고전, 그리고 언매 이렇게 양쪽 교육원이 다 같은 과목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은 확인하시고요. 자, 어디만 다르냐면요. 여기 독서에 이상 선생님 수업만 3회예요. 그래서 조금 다르니까 그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청라 동일하게 4회씩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까지 화작을 했는데 본인이 화작을 해왔는데 1학년, 2학년 때 또는 3학년 1학기 때 언매를 내신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두려워서 언매를 안 하고 화작을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마지막 기회거든요. 한 번 더 특강 듣고 좀 전환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6월 모의고사 결과가 아직 정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나왔을 때 원점수로 봤을 때 1등급에서 점수 차이가 원점수로 5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2문제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 수능 때 언매에 90점을 맞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언매를 2개 틀렸거든요. 그리고 공통 과목에서 2개를 틀렸어요. 근데 그 친구 90점 맞았는데 그 친구 1위였거든요. 그런데 이거 정말 마음 아픈 얘기인데 지금 저희 조교를 하고 있는 연대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화작이 조금 화작을 했는데 학교에 언매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그 92점을 맞았거든요. 92점을 맞았는데 3위 떴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점수는 더 높은데 등급이 더 낮아져요. 1위하고 3위예요. 저 또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 똑같이 86점을 맞았는데 어떤 친구는 2거든요. 언매 본 친구는. 근데 화작했던 친구는 4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저를 맞춘다거나 아니면 정시까지 갔을 때 의미 있는 점수가 사실은 정시에서는 점수가 의미가 있지 또는 100분이나 아니면 이제 표준 점수가 의미가 있지 등급이 의미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의미가 있다면 3등급 정도는 맞아줘야 돼요. 사실 최저에도 그래야지 쓸 수가 있고 이게 그러니까 그 점수대를 맞기에 언매가 화작보다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이걸 좀 마지막으로 거래드리는 거고요. 선생님 그럼 저는 화작하니까 망했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전환이 가능하다면 해보라는 거고요. 안 된다면 화작을 조금 더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서 화작에서 오답이 안 나오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서 공통 과목의 점수를 좀 더 높일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연계교재를 중심으로 합니다. 저희가 어디랑 다르냐면요. 인강하고 달라요. 인강을 다들 보셨겠지만 인강을 보시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출문제 분석을 해주세요. 저희는 기출문제 분석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재학생의 입장에서 한정된 시간에 가장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것, 또 변화하는 수능에 더 맞는 거, 이건 뭐냐? 연계교재를 충실히 학습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재학생 입장에서 재수생들하고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연계교재 중심의 학습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는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계속 자랑했던 거, 저희 8시 40분에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매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원래 평가를 통한 동기부여. 그리고 그것보다 제가 더 자랑하고 싶은 거. 제가 저희 선생님들한테 항상 드리는 저희의 장점. 다른 학원과 다르게 아이들이 인강을 듣고 더 좋은 선생님들, 더 유명한 선생님들 있는데 왜 우리 학원에 다녀야 돼? 라고 물어보면 저는 선생님들에게 꼭 이 말씀을 해드려요. 자신감을 가지셔요. 선생님을 믿고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선생님에게 자기의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순간들을 맡기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2년 반을 넘게 같이 내신을 해왔고요. 그 내신을 하는 과정에서 국어학습의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잘하고 있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소중한 시간을 저희가 더 귀중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의 마지막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거든요. 혹시라도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뭐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뭐든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범석 팀장님의 이제 진행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PPT 진행해 주시는 동안에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와가지고 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방학이 짧은 친구들은 특강 시기와 일정이 맞지 않아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최대한 4주로 맞춘 이유가 뭐 선생님들께서는 특강을 더 길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해주고 싶은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특강을 이런 식으로 맞춘 이유는 사실은 대체적으로 그 기간 안에는 다들 방학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학원의 이제 굉장히 큰 장점, 저희가 영상하고 피드백이 잘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수업 영상을 촬영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피드백을 하고 이제 클리닉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고 저희가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특강에 대해서도 저희 학원은 대부분 이제 클리닉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이 맞지 않더라도 친구의 이제 의지만 있다면 그럼요. 선생님들이 이제 100번 도와서 같이 도와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3 친구들에게는 이 시기에 이제 교육 과정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제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할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조금 딱 하나만 고르자면 해주고 싶으신 말씀. 저는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어를 한 20년 가르치면서 19번째 고3을 이제 졸업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학생들을 보면 모의고사 볼 때 비슷했던 성적을 가졌던 친구들이 수능 때 실제로 보면 성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면요, 멘탈 문제. 그러니까 국어는 실제로 제가 그런 친구도 못 본 것 같아요. 멘탈이 깨져서 수학을 못 봤어요. 이런 친구 못 봤거든요. 그런데 멘탈이 깨져서 국어를 못 봤어요. 이런 친구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문을 봤더니 내가 너무 모르는 거라서 그 지문 읽다가 뭐 시간이 뭐 어떻게 흘러가지고 뭐 몇 문제를 못 풀고 몇 지문을 못 풀고 이렇게 멘탈이 깨졌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이럴 때 멘탈 관리하는 법은 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나만 망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을 봤을 때 그 어려운 지문이 저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저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 본인과 비슷한 실력, 이 수능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시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의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본인하고 비슷한 실력대에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자기와 다른 분야지만 다른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망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장 이제 제 인상이 깊은 거는요, 2019학년도에 저는 그때도 고3 이제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아이들 중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제가 다 가르친 애가 있어요. 둘이. 근데 둘 다 9월 모의고사까지, 그러니까 3학년 때 9월 모의고사까지 막 97점, 100점, 98점 막 이러면서 둘이 비슷하게 왔어요. 근데 한 친구는 그때 그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3점짜리를 틀렸거든요. 97점? 그런데 100분위가 100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사람이 한 자릿수인 거예요. 걔보다 잘 본 애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걔랑 비슷하게 왔던 애는 딱 턱걸이 1등급이었어요. 84점.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제가 나중에 너무 궁금해서 두 친구 다 제가 너무 예뻐했던 제자들이라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너는 너무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잘했니? 그랬더니 그 친구 어려운 지문 보였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만 어려운 거 아닌데. 근데 그 84점 맞은 친구한테 제가 전화해서 그 친구는 근데 대학은 더 잘 갔습니다. 그 친구가 결론적으로. 근데 그 친구한테 전화했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는 망했다고 생각했대요. 이걸 내가 못 푸네? 이 친구 너무 어려운데? 난 이거 망했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실력이 발휘가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다행히도 뭐 수학도 잘 보고 영어도 잘 보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국어 시간에 멘탈 문제가 오지 다른 시간에 멘탈 문제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멘탈을 어떻게 잡냐?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꿀팁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여름학기에 준비된 오전 클리닉 시간을 잘 활용해서 네, 나만 망한 게 아니다라는 걸 되뇌이며 계속 문제 풀어보는 거 정말 그러니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간을 맞추고 네.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시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범석 팀장님의 정말 멋지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알찬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내일 이제19거 유튜브 채널에 오후에 이제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꼭 다시 보기 이용하셔가지고 정보 많이 가져가시고요. 오늘 질문사항이나 아직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카카오 채널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이제식 국어 검색하시면 공식 카카오 채널 나오니까요. 거기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다들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